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락했던 지수가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현대오토웨버였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또 치맥 회동 이후에 현대그룹주들이 정말 그야말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오토웨버가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2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좀 보유할까요? 아니면 좀 지금 털어내고 다른 탑픽주로 좀 갈아탈까요? 저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지켜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괜찮은 건전한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만 원 위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오토웨버가 수익 중인데요. 5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를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5% 넘게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무려 3,867선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4,00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4,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오후장 그럼 국내 증시를 좀 적극적으로 사봐야 될지, 추가 하락에도 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만 무려 2조 원 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는 조금은 관망 스탠스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 관리 혹은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야 오늘 언제 사도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편안하게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라고 보지만, 기존에 이제 주식을 제법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그러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까지 혹은 적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도체 IT는 담아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선 2편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리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그 말에 저도 일부분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승과 조정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항상 흐름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깊게, 조금은 더 지지부진하지만 좀 길게 이어졌다가 새로운 트리거를 만나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장중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아랫골이 달린 이유는 중국에서 결국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의를 이행하겠다라는 좀 속보가 나타나면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전에 급락할 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면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라도 어떤 섹터는 좀 손절하고 어떤 섹터는 조금 더 끌고 가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럼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만한 섹터들 좀 꼽아주세요. 일단 사실 지금 오늘 이 밑꼬리 달고 하이닉스부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걸 진짜 다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당분간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랠리에 포함되지 못했던 섹터, 대표적으로 뭐 엔터라던가 화장품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좀 방향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지금 이렇게 오늘 급락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저도 반도체가 끝났다, 뭐 AI 랠리 끝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따라 반등을 할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또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굳이 안고서 급하게 사기보다도 이번 AI 랠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이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쪽 중심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AI 랠리 때 좀 힘을 못 냈던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만 엔터라던가 화장품 쪽도 괜찮고 피부 미용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그동안 AI 순환매에 포함되지 않았던 뭐 엔터 쪽이나 화장품 쪽, 미용기기 쪽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됐던 건 바로 AI 버블 우려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기술주를 포함해서 뭐 국내 반도체 탑2들도 크게 하락했다가 현재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SK하이닉스가 무려도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현재도 한 58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한 1%대 하락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반도체를 좀 담는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대장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을 좀 사는 게 좋을까요? 아까 관망하라고 하시긴 네,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만약 저라면 사실 SK하이닉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나 최근 주간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본다면 고점 대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과 나올 수 있는 폭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의 조정이 과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반대로 소부장주들 내에서는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크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정은 한번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종목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펠리클 장비 쪽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주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기판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수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것까지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된다면 HBM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테크 기업들이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발열을 누가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잡을 것이냐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봤을 때 물론 다른 장비라든지 소재 쪽도 부품 쪽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 대장주가 상승해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뭐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면 이런 대장주가 좀 상승해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소부장인지 대장주인지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네, 저도 뭐 사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분들이 딱 눈에 보이는 섹터가 있어요. 네. 바로 PCB 기판입니다.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하네요. 네, 왜냐면 대덕전자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 심택도 지금 심택 보시면은 21평선 구간까지,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8% 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6%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이 PCB 기판 쪽에 힘이 세기 때문에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뭐 물론 밑꼬리를 달았지만 이렇게 양봉까지는 못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심택이라던가 대덕전자는 양봉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오늘 이런 장에서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노려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PCB 기판 쪽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PCB 기판주랑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는 굳이 반도체 사겠다 하면은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소부장단에서 오늘 시장보다 힘이 강한 이런 PCB 기판주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시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현재도 10% 넘게 급등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판에 PCB 기판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도 유리기판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AI 수익화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분위기 탓인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머물면서 그래도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하고는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내일 모레는 또 카카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카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면 저는 지금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아마 많이들 뭐 이분법적으로 좀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AI 매출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성을 띄었다라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위치는 네이버는 비중을 관리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할 때라기보단 없으셨던 분들도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 뭔가 비중을 확대 언제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찬스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반도체 IT 소부장과 자꾸 비교를 해서 조금은 이제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에게 숫자를 보여준 것보다도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요.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지 않습니까? 인터넷 플랫폼 쪽에 그럼 대장주, 대형주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는 딱히 기업들이 많지 않고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는 더 강한 시세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그럼 카카오는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카오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일단 네이버를 저는 좀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고 이거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네이버 카카오를 모두 다 가지고 가시고 싶으시다면 이럴 때 ETF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이거 인터넷 탑10을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중이 굉장히 공정하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제약바이오는 잘 버티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향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남은 5장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중에 SK바이오팜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학회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도피처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까 전에 그 AI 순환매에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매수 기회일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SK바이오팜은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하고 좀 8%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13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 때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빠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학회도 있고 그리고 또 SK바이오팜이 지금 국내 최초로 AI 기술로 새로운 약물 구조를 설계 가능한 지금 플랫폼 구축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또 이쪽에도 AI가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저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뇌전증 신약에 대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적극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그럼 지금 적극 담아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 좀 담아야 돼요? 제약바이오를 아마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많이들 공감은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섹터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올라갈 만한 명분과 일정들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 학회 일정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은 실적들을 지금 보이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SK바이오팜인데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 또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도 이번 분기만 아니라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들이 잘 나온 상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해진 기업들이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화이자와 일라릴리가 지금 인수전을 좀 벌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링크가 있는 메시치료제 쪽,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 의견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기업을 살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저는 임상 파이프라인 쪽을 보신다면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딱 이 세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숫자를 찍어주는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그래도 SK 바이오팜이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과의 관계도도 이제는 많이 좀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 SK 바이오팜을 실적 위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또 의료 AI주인데 이게 여전히 20% 넘게 급등하면서 다른 의료 AI주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으로 좀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움직이더라고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뭐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한다라는 개별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조종목이 막 의료 AI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을 불어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별 이슈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이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 전력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순환매 또 전력 설비주들, 전선주들까지 함께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 미증시에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뭐 가상화폐부터 양자 컴퓨터 그리고 원전주도 동반 급락하면서 간밤 뉴스케이 파워와 오클로가 두 자릿수대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후폭풍이 지금 국내 원전주에도 불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BHI도 현재도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또 지금 담거나 쭉 가져가 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요? 뉴스케일 파워하고 콜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여전히 지금 탄탄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정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으냐, BHI가 좋으냐, 좋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조정의 폭이 깊은 BHI부터 한번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 BHI가 갈 것이고 BHI가 간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의 폭이 깊은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순서는 BHI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뭐 정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익권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에는 BHI가 먼저일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변압기 3대장이 그야말로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 역시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변압기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오늘의 조정이 좀 기회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기회를 주는가 했더니 다 들어 올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2% 정도거든요. 조정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지금 좀 기회가 아닐까. 특히나 HD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LS일렉트릭 그 기타 종목군들은 기회다. 그리고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전선 관련주들까지도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와 전선 관련 종목군들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장품 전략을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에이펙 방한 일정에서 그 미국 대변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한국 화장품 인증샷을 올리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K 화장품 바른 내 피부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히면서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아까 K뷰티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탑픽주가 또 이쪽에 있네요. 주가 네.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랑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도. 지금 화장품, 피부 미용 이쪽은 좀 종목을 옥석 가리기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맥스라던가 VT라던가 이 종목은 계속 지금 빠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 그동안 2분기 실적 때 충격받은 종목군들은 아직 밸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선방했던 종목군들 중에 대표적으로 뭐 APR이라던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아직 추세가 완전 하방으로 꺾이지 않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APR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조 화장품 최초의 뭐 10조 엄청 나거든요. 근데 올해 매출이 지금 예상치가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큰 거는 지금 메디큐브의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홈디바이스도 유명하지만 지금 APR의 주 매출은 지금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메디큐브의 화장품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김대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기판 쪽에 있네요. 네, JNTC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웰선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강하죠. HDD 플랫폼도 지금 여전히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다면 JNTC가 가장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 35,000원을 잡고 최근에 조정을 좀 이용해 볼 만한 몇 안 되는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JNTC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